혹시 만약에요, 위층에서 내는 소음을 좀 참아주는 대가로 매달 200만 원씩 준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 200만 원이요?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아주 깊숙이 한번 파고들어볼 주제가 바로 이 층간소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겪어보셨거나 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실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좀 시끄럽다, 불편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죠. 네,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말 흥미로운 사연부터 시작해서요. 좀 충격적인 범죄 통계라던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정부 지원책은 뭐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층간소음 문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게 그냥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기댈 수 있는 해결책은 과연 뭘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듣고 계신 분들 각자의 상황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던져볼 질문은요. 과연 이 돈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아, 네네. 그 200만 원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친구분이 사는 아파트 윗집 아이들이 이제 너무 시끄럽게 뛰어다녀서 항의를 했더니 좀 놀랍게도 그 윗집에서 매달 200만 원을 주기로 덜컥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소음은 더 심해졌다면서요? 네, 그 후로 애들이 더 뛰는지 어쩐지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정작 그 친구분은 돈을 받아서 그런지 뭐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른바 금융치료라고 불리는 이 해법,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뭐 월 200이면 우리 집 위에서 콘서트를 열어도 오케이다. 제발 우리 윗집으로 이사 와달라. 나는 한 20만 원만 줘도 참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도 꽤 있었고요. 네, 그런 반응들이 있었죠. 반면에 또 야, 그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른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돌아버린다. 저러다가 살인 나는 거다. 이러면서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반된 반응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금융치료 논쟁 자체가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뭐 데시벨, dB 같은 물리적인 소리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주관적이고 또 감정적인 영역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는 점, 바로 이것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같은 소리라고 해도 뭐 누가 내느냐, 어떤 상황에서 내느냐, 또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서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네, 통계 수치가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환경공단에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 있잖아요. 여기에 접수된 전화 상담 건수만 봐도 10년 사이에 무려 4배 이상 폭증을 했습니다. 4배 이상이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전화 상담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닐 텐데요. 맞아요. 전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직접 와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소음을 좀 측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죠. 2012년하고 비교하면 현장 상담 신청은 거의 4배, 방문해서 측정해달라는 요청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112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건수도 정말 엄청납니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니까요. 이걸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니까 약 160건 정도가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 전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지점은요. 이게 단순 민원이나 신고를 넘어서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요? 아, 네. 법원 판결 기준으로 볼 때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범죄 건수가 10년 사이에 거의 3배나 늘어났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뭐 층간소음 갈등 끝에 불을 지르거나 이웃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그냥 개인 간의 다툼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층간소음이 더 이상 어떤 개인 간의 불쾌감이나 사적인 갈등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이 층간소음 민원이 딱 접수돼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기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이 좀 문제인데요. 3개월이나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여러 절차가 필요하니까요. 상담하고 방문하고 측정하고 조정을 시도하고. 근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갈등은 계속 쌓이고 점점 더 증폭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정말 골마 터지기 전에 그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좀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점. 이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초기 대응 시스템 부재.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층간소음으로 정말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객관적인 소음 측정을 통해서 문제를 좀 확인하고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낮 시간,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1분 동안 측정한 평균적인 소음 크기, 이걸 이제 등가 소음도라고 하는데 이게 특정 기준, 보통 43dB를 넘거나 아니면 갑자기 쿵 하는 것처럼 발생하는 큰 소리, 이걸 최고 소음도라고 하는데 이게 57dB를 넘으면 법적인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3데시벨, 57데시벨. 이게 어느 정도 소음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 43dB이라는 게 아주 조용한 도서관 수준이 한 40dB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시끄러운 혹은 밤에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 정도를 계속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정도 소음이 들리면 기준을 넘는 거죠. 57dB은 일상적인 대화 소리보다는 조금 더 큰 소리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그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아니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같은 곳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무료로 소음 측정기를 빌려준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빌릴 수 있나요? 대여 기간은 기본 1개월이고 필요하면 연장해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세한 신청 방법이나 문의는 한국환경공단 쪽으로 해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방법들에도 좀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음 측정 자체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게 법적 기준을 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자체가 이웃 간의 틀어진 감정이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숫자가 감정을 해결해주진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음 측정기 대여 서비스도 이게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곳을 통해야 하니까 당장 급하게 필요한 개인이 즉시 활용하기에는 좀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112 신고의 경우에도요. 물론 급박한 폭력 상황이면 경찰이 즉시 개입하겠지만 단순 소음 문제로 신고하면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게 즉각적인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 상황은 아니라고 봐서 다른 기관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지적도 있고요. 한 도움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면 결국에는 법적 대응, 그러니까 고소까지 생각해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로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법적 대응은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떤 행위가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실수로 낸 소음이나 그냥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로는 처벌이 어렵고요.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서 명확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고의성, 반복성, 명확한 피해 입증. 와,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늦게까지 계속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아주 큰 소리로 계속 싸우는 행위가 반복된다거나 혹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몰래 엿듣거나 따라다니는 이런 스토킹 행위까지 간다면 각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나 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네요. 네. 그리고 형사고소 외에도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피해 사실과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은 따르죠. 그렇군요. 민사소송도 가능은 하군요. 참고로 해외에서는 이 층간소음을 훨씬 더 엄격하게 다루는 곳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워싱턴 DC 같은 곳은 층간소음은 유발하면 벌금이나 심지어 구류 처분까지 내릴 수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는 소음을 낼 경우에 우리 돈으로 최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1,000만 원이요? 와. 네, 이걸 단순히 그냥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죠. 이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우리도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가요?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그 소음 자체인가요? 아니면 그 소음 때문에 불편해진 이웃과의 관계인가요? 혹은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답답함일까요? 앞서 저희가 살펴본 여러 통계들을 보면 이건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초기 단계에서 서로 좀 존중하면서 대화로 푸는 것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이게 쉽지가 않죠. 네,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식적인 분쟁 조정 기구를 활용해 보시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소음 측정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런 갈등을 좀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더 늘리거나 아예 전담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하고요. 또 반복적으로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코드를 새로 만든다거나 하는 식의 시스템 개선도 시급해 보입니다. 네,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겠네요. 오늘 저희는 층간소음이라는 주제,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그 심각성을 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봤습니다.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심각한 사회 문제, 심지어는 정말 끔찍한 범죄로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했고요. 네, 금융치료라는 흥미로운 논쟁부터 시작해서 법적 대응, 정부 지원책까지 다양한 해결 노력들도 살펴봤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뾰족한, 완벽한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생활이 아주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층간소음 갈등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미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중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넘어서는 데 있지 않을까요? 아, 그 너머의 해결책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소음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또 소음 발생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짓는 방식, 즉 건축 설계나 시공 기준 자체를 혁신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당장의 갈등 해결도 중요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 즉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